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천식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어른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어머니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죽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진짜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토피도 있었고, 운동도 좀 잘 못했던 경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몸에 좋다고 했던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진짜 몸에 좋다고 그리고 폐에 좋다고 했던 걸 정말 아버지도 그렇고 외삼촌 모두 저희 친척들이 산에 가셔서 막 그런 걸 캐 오셔서 저한테 정말 많이 먹었고 한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병원에 항상 가면 이렇게 천식 있는 아이들이 뿌리는 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호흡이 가쁘면 그걸 뿌리는데 아이들이 좀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랑 한 번씩 지금 이야기하는 거 어릴 때 저는 그 개구리인데 어렸을 때 그 조그만 개구리 아니고 식용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 보였던 개구리를 어머니가 끓여주셔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별의별 걸 다 먹었었는데 그 중에서 개구리가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것을 먹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저와 같으신 분이 있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식생활을 한다든지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직업에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한숨 쉬죠. 한숨을 쉬게 되면은 너 무슨 걱정 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내 몸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써요. 스트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차가워지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지방 갖다가 씁니다. 왜냐면 화력이 2배니까 기름이잖아요. 불을 붙이면은 화력이 2배야. 그러니까는 기름에 불 붙으면 못 끄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나 이런 이제 장작 이런 것들은 불 끄기 쉽습니다. 물을 붓는다든지 산소를 차단하면은 꺼지는데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만성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내 몸에서는 지방을 쓰면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염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분들이 메탄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요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기지를 많이 쓰면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무튼 올해 2월 달이 되면 한국도 따뜻한 봄날이 온다고 합니다. 호전반응 북콘서트 63번째 호흡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호전반응 책 10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생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신진대사 이 내용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는 40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실험을 했죠. 40일 동안 안 먹어봤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갔다가 사막에 낙오가 됐어요. 혼자. 일주일 안에 무조건 사망합니다. 물 안 먹고. 자기 오줌마다 먹더라도 죽어요.
그러나 호흡은 2분대를 넘기지 못한다. 숨만 쉬고는요, 2분입니다. 2분 좀 넘기는 분들은 독보가 해녀 출신들, 이런 분들은 좀 넘기겠죠. 호흡은 생명 연장의 가장 최단 시간이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여 신진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명은 산소죠. 산소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찾는 거예요. 물줄기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산소가 있었다는 얘기고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호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폐, 호흡기입니다. 폐질환의 원인은 처음에 섭취하는 음식물 중 위에서 소화를 위한 위산, 펩신, 뮤신 이러한 것들의 부족과 문제로 단백질의 분해 물질인 폴리펩타이드가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가 다 달라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고 왜? 의학은 진보하니까. 하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폐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폐 문제의 가장 우선순위를 보는 것이 위가 약하다 이거예요. 위가 약하면은 덜 분해된 단백질이 폐에 침착이 되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질병이 발생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많이 있죠. 그러면 과립구의 증강은 있지만 후에는 면역 저하로 이루어지고 균에 대한 저항력 저하, 염증 발생 등이 이어 발생하며 여러 폐질환이 생기게 된다. 원래 폐질환은 후진국형 질환이죠. 폐렴 이런 것들은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폐렴 환자가 많았었잖아요. 그 왜 그런가? 폐에서 이런 대사를 하려면요. 영양을 충분히 먹어줘야지 돼요. 근데 잘 못 먹어. 폐는 소모성 장기예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적혈구에다가 전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능을 하려면은 그 안에 효소도 많이 작용을 해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순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시대에 못 먹고 못 살았었을 때는 폐렴이나 폐질환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되면 폐질환은 많이 사라지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폐렴 환자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못 먹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담배 아니면은 미세먼지, 환경, 지금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화학을 가지고 제조하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폐를 건강하게 하려면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한다. 절제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환경적으로 직업상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직업을 바꾸든지. 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식생활까지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 폐예요. 폐는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요, 좀처럼 회복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위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분해가 쉽지 않게 된다. 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죠. 근데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이 잘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약 소비하는 것에 35%는 소화기 장애로 약을 먹습니다. 약 먹는 전체 평균 데이터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약 먹는 사람들의 35%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위산이 부족하거나 잘못돼가지고 소화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위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기인데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펩타이드, 단백질이 분해되면 펩타이드죠. 이 펩타이드 미립자들이 세포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폴립형으로 쌓여요. 그럼 요거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심장이 보내겠죠. 심장이 보내면 이 폐에서 요게 딱 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림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아니고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면 심장에서 받아가지고 먼저 폐로 보내요. 여기 심장에서 그림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대동맥이잖아요. 이렇게요. 여기가 하기 전에 요게 이렇게 가요. 죄송합니다. 들어오게 되면요. 폐로 먼저 가는 거예요. 폐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온몸으로 나갑니다. 간에서 해독을 먼저 한 거예요. 전체 혈액의 흐름을 간에서 한번 싹 다 해독을 해. 폐에 벽혈구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깨끗한 혈구가 됐잖아요. 벽혈구는 만들어지면 3개월을 살아요. 내 몸에서 3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물론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내 몸에서는 또다시 사용돼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오는 편, 과거에는 썼잖아요. 밭에다 뿌렸잖아요. 거름으로. 지금이야 다 폐기 처분하지만 대략은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다 보내죠. 어쨌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찌꺼기도 거름으로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적혈구도 3개월 살고 나면요. 우리 몸에서 이거 갖다가 맨 마지막에 사용돼요.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변을 보면 노란색이 나오죠. 이것도 적혈구 일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간에서 청소를 끝내고 깨끗한 적혈구가 되면 이것을 폐로 보내가지고 폐에서 산소를 담는 거예요. 담아서 와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이 덜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타고 폐로 들어가서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없애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면역이 와요. 와가지고 공격을 해. 이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면역도 증강되겠죠. 증가되고. 그러면서 자가 면역증의 하나가 뭐냐면요. 해기종이에요. 옆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에 해기종. 담배 등 이물질로 인한 폐기관 폐포의 확장이에요. 확장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염증성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 청소를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공격받아가지고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그러면 적혈구가 샌다고 이게요. 자, 폐결핵은요, 영양 부족으로 인한 결핵균의 만성 염증성이죠. 이것도
면역이에요. 관계된 겁니다. 폐결핵, 영양 부족입니다. 영양 부족.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진국형 질환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렴, 균에 의한 저항력, 이러한 질환들은 항생제를 맞으면은 낫죠. 항생제는 원래 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천식이 있습니다. 분해, 소화가 안 된 펩타이드 덩어리의 알러지 현상.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폐 질환 중에서, 호흡기 질환 중에서 천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천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우리는 우유를 직접 마시는 경우가 있고, 우유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먹죠. 그 중에 치즈를 먹는다든지, 과자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끓이게 되면, 맨 위에 걸쭉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우유 다 끓여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걸쭉하게 나오는 것이 카제인이에요. 카제인인데 우유 속에 걸쭉한 물질 카제인은 혈연본들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대사를 막아 아토피 및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지요. 이 카제인이 위벽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어떤 성분 때문에? 천연본도 만드는 원료이니까. 그런데 이 우유를 갖다가 만든 제품 중에 분유가 있어요. 분유는 누가 먹을까요? 이유식을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빨아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그럴 경우에는 분유를 먹습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태어나가지고 아직은 소화기 장기들이 완성되거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분유를 먹여. 그러면은 분유 속에 있는 이 카제인이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게 되면 연약한 피부에 위벽을 막아버리잖아요. 이렇게요. 막아버리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점액성 물질이 여기를 꽉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흡수도 안 되고요. 배출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아토피가 100만 명이고요. 비염이 630만 명이고 천식이 308만 명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들. 이 3대 질환이 1000만 명이에요. 이 3대 질환의 공통점은요. 방금 말씀드린 우유를 먹는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분유를 먹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치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콜로이드형 점액성 물질로 해가지고 위벽을 막고 있거나 장기에 막고 있거나 이것들이 어디 막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것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제거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 좋은 열로만 가능합니다. 열은요, 강력하게 압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밀어내는 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잘 안 지워지는 거 있어. 그러면 물에 불리겠죠. 물에 불리는데 찬물에 불리는 거하고 따뜻한 물에 불리는 거하고 틀리죠. 따끈한 물에다가 불리면요, 더 잘 떨어진다고요. 무엇인가가 이 나쁜 물질이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요, 얘가 잘 떨어져. 거기다 얼음을 대. 그건 잘 안 떨어진다고요. 이 열은요,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을 분리시킬 때에 내 몸에서는 좋은 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은
나쁜 열이 있고 좋은 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 열받아. 무슨 열이에요? 나쁜 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 오늘은 남편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상품권도 받고 카드도 받아서 마음대로 긁어. 그러면요, 기분 막 좋아지는 거야. 이것도 열이에요. 무슨 열? 좋은 열, 흥분성 열이라고요. 좋은 열이 들어와.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밀어내서 배출시키는데, 좋은 열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면 될까? 이렇게 나의 기분을 업시키거나 아니면요, 운동을 한다든지,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PM이에요. PM은 열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열을. 열이 발생되면 압력에 의해서 중력이 약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먹는다고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중에 먹는 거예요. 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몸이 가벼워야 돼. 몸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열이 충만하기 때문에 열의 압력으로 밀어내잖아요. 중력을 약하게 하잖아요. 가벼워진다고요. 그러면은 비만자, 살찐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나쁜 열이 많은 거예요. 그럼 몸이 무거운 겁니다. 못 뛰어요. 이 열 PM은 이 좋은 열을 만들어내게끔 그렇게 개발된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열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콜로이드형 점액성 물질들이 떨어지면서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도 좋아지느냐? 여기에 붙어 있는 아주 막 찌꺼기들이 막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떨어져 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PM에 좋은 열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나와 기관지로 그러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이에요. 과거에 폐에 관련돼 가지고 질환이 없는데 저는 왜 PM을 먹고 기침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본인이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염증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과거에 이와 같이 폐렴이나 폐결핵이나 걸려가지고 아니면은 천식이나 폐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한번 걸린 분들, 그리고 약을 먹고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폐에서 기침이 나와요. 몇 개에 걸린 분들은요, 기침이 한 달 나오고요. 질환을 겪었던 분들은요, 이 기침이 거의 6개월 동안 나와요.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는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이물질이 다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야 기침이 멎어.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침이 심해가지고 배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식품을 일주일 중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기침을 내가 견딜 수만 있다면 이때는 식품을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먹어서 내 몸에 좋은 열을, 화력을 더 많이 올려가지고 폐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마도 전체 장기 중에서 폐가 가장 많이 곤혹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걸릴 수가 없이요. 너무나 작아가지고 폐로 그냥 들어와요.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쁨, 매우 나쁨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면요, 그냥 침착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매일 식품 액티바이즈를 최소한 10스푼, 20스푼을 먹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 몸에서 좋은 열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요, 다시 배출한다든지 좋은 열 압력에 의해서.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안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PM을 갑자기 먹었는데 기침이 막 나오는 거야. 나는 이러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침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안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위로 들어온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데 위산, 뮤신, 가스트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펩타이드 효소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 위로 들어온 단백질 이것을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단백질을요. 분해가 되면요. 펩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펩타이드는 전체 두 분자일 경우에는요. 디펩타이드예요. 이 전체를 다 말해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덩어리. 근데 폴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이에요. 3분자는요. 코포트리, 4분자는 테트라, 5분자는 펜타, 6분자는 헥사, 7분자는 옥타, 8분자는 노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펩타이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5분자는요, 주름 개선에 필요한 엘라스틴, 콜라겐 증진, 진피 보호를 한대요. 얘가 5분자야. 그러니까 2분자보다는요, 더 많이 뭉쳐 있는 거야, 얘가요. 3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염증을 방지하고요, 조직 보호를 하고, 치유,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요, 노화 방지를 한대. 이게 뭐예요? 트리펩타이드예요. 2분자는 디펩타이드는요, 세포 활성화를 하죠. 왜? 가장 작아졌으니까. 활성산소를 억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펩타이드가 위산이 잘 나와서, 효소가 잘 나와서 분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내 몸을 이롭게 하는데, 위산의 부족이나 효소의 부족으로 이렇게 덜 분해가 되면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롭게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폐에 들어가게 되면 폐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이렇게 펩타이드가 분해되면 그 다음으로 아미노산으로 가는 거죠.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있고 불필수 내 몸에서 합성이 되는 11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장기에 가장 필수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르기닌. 이것은 성장기가 딱 멈추게 되면 이제는 불필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르기닌 우리 민호계 설명할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혈관이 확장되죠. 성장기일 때는 세포수가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세포에도 혈관이 필요하죠.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기 때 확장을 하고 소멸기 때 남자는 24살, 여자는 22살 기점을 해가지고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르기닌은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체내 합성으로 충족되지만 특정 체내 상태에서 합성이 제한되는 아미노산, 세린, 글루탐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인체는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약 15%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외부로부터 필수 아미노산은 먹어야 된다. 그런데 PM에 나와 있는 이 단백질은요, 프로테인,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셰프입니다. 이것은 대사용 단백질이에요.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돼서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뷰티,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갤린핏에 있는 당단백이에요. 이것들은 펩타이드 덩어리로 먹자마자 내 몸에 착착착착 쓰는 거예요. 펩타이드가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식품이 웨이. 웨이를 먹을 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슐린의 구조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아미노산 시스테인에 유황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인슐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테인 안에 시스테인을 곧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웨이를 먹게 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지 웨이와 뭘 먹어야 됩니까? 액티바이즈를 먹든지 헬린핏을 먹어야 돼요. 왜? 유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당뇨병으로 인슐린 부족에 있는 제1형 이런 경우에는요, 웨이를 먹게 되면 당뇨병 환자한테 굉장히 이롭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의 35%는 소화기 장애로 인해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내 몸에 이롭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보면요, 눈질환이죠. 이러한 덜 분해된 펩타이드 덩어리들이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되고 내 몸에서 쓸 때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질소산화물이죠. 방귀를 뀌게 되면 유독 지독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질소산화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방구를 꼈는데 소리는 요란해도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들은 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실방구, 소리 없이 끼는 방구잖아요. 이것들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내 몸에 지금 독소가 많이 만들어진 거야. 방귀는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은 5%이고 95%는요, 간에서 다 해독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어딜 타고 간 거예요? 혈관을 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 해독을 다 한 거죠. 따라서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독한 방귀를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육류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독한 방구를 많이 발생시키죠. 자, 방금 전에 대한민국에 이 아토피 비염 천식 환자가 1000만 명,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이 3대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이 증가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전에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대한소아과 환경부에서는요, 아토피 천식 비염 유병률 증가 추세를 보고했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어린이는 천식이나 비염에 잘 걸린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것, 즐겨 먹는 게 뭐예요? 단백질 중에서 우유와 그리고 육류성 단백질을 즐겨 먹고 있다. 그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의무적으로 거의 먹는다.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사랑의 고기를 구워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게 한다든지 소고기를 사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이상 먹입니다. 왜? 아이가 고기 먹고 무럭무럭 잘 크라고. 그런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순수하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알러지, 비염, 천식이 일으키게 하는 요인은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입에 넣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첨가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들이 먹고 있는 사료의 70%는 거의 옥수수이고 나머지 30%가 합성 첨가물이에요. 소가, 돼지가, 닭이 이 사료에 있는 그 첨가물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살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입속으로 또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55%는 기름을 먹고 있다 보시면 되고 30%는 뭐예요? 합성 첨가물을 먹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을 한다고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해시켜주는 어디서? 위에서 가장 곤혹스럽게 되겠죠.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질들이 내 몸을 떠돌아 다니면서 어디에? 폐에 들어가서 침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이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폐 질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고치려고 한다면 건강한 삶을 요구를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식생활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PM 식품을요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호흡기 질환에 있는 분들이나 폐 질환에 있는 분들은요 다른 질환보다는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최소한 1년 이상 거의 2년 3년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와요. 처음에는 기침을 한 달 정도 하고 2달 하고 멎었다고 해서 치료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1차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질환이 이 나쁜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주 깊이 있게 뿌리 박힌 것까지 뽑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치료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호전 반응 북콘서트 64번째 시간으로 시력 저하, 눈질환이죠. 눈에 관련돼 가지고 뭐 백내장도 있고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